홍장원 전 차장의 언급으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자승 게이트. 명태균 게이트만큼이나 온 국민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거대 배후인 김건희는 이것으로 인해 본인이 직접 구슬하기도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2023년 11월 29일 날 경기도 안성의 칠상사에서 자승 스님이 분신 입적하시는데 현장 확인을 하러 70~80명이 야간에 동원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 전 차장의 언급에 따르면 국정원이 움직인 실제적 배경에는 용산의 의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22년 2월 서울 강남구 봉은사를 찾아 자승 스님을 만났습니다. 대선 이후인 4월에도 김 여사는 단독 일정으로 자승 스님을 다시 만나는 등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김건희가 아마 관련이 있을 거라고 봐요. 자승 스님이 김건희한테 한 50억을 줬다. 대선 때 대선 자금으로 돈하고 청탁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관계돼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이제 문제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정청래 의원의 봉이 김산달 발언으로 해가지고 문화재 관람료가 굉장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물리 장사를 한 겁니다. 삼각관계. 윤석열, 김건희, 자승 이렇게 몰라요. 건진 법사는 어디 빠진 법사를 건진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조계종에서 매년 템플스테이 지원금으로 150억에서 한 200억 상당의 돈을 매년 지원을 받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정권 때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조계종하고 딜을 했던 거죠. 과거에 이명박이도 이 템플스테이를 좀 줄여야 되겠다. 너무 많이 준다.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자승 스님이 뭐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뭐 승려대를 한다 만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좀 올려주자. 해가지고 이제 이명박이하고 이렇게 조금 합의해서 좀 올려받은 거고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자승 스님한테 당신 이러면은 템플스테이 돈도 한 푼도 안 주겠다. 막 이렇게 또 협박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또 뭐 의혹이 들고. 그다음에는 자승 스님, 은사 스님이 남겨놓은 돈 가지고 만드는 것이 은정불교 문화재단이라고 있어요. 은정 불교 문화재단. 여기가 이제 그 강남에 있는데 여기가 이제 자승 스님 그 사무실처럼 이렇게 쓰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 모든 이제 여기서 뭐 자승 스님이 과거에 뭐 도박하는데 도박 자금을 뭐 금고에서 뭐 열어 가지고 이 사람한테도 주고 저 사람한테 주고 뭐 삥을 뜯었나 안 뜯었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고소 고발도 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뭐 위야무야 넘어가 버렸는데. 그래도 여기를 압수수색 해가지고 너 인간 이 모든 것에 대한 걸 딱 드러내가지고 다 들추어내겠다. 그렇게 또 협박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저런 협박하고 그 외에 무슨 원래 뭐 국정원에서 옛날에 명진 스님도 뭐 조작을 해가지고 뭐 내연녀가 있다는 둥 아들이 있다는 둥 막 소문내고 그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이렇듯이 자승 스님도 무슨 내연녀가 뭐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니 세 명이니 뭐 온갖 것들 막 붙여가지고 너를 완전히 파렴치범으로 만들어서 매장을 시켜버리겠다고 막 그 엄청난 협박을 했겠죠. 그 윤석열하고 자승 스님하고 그 입적하시기 전날인가 거의 쌍욕 수준으로 윤석열이가 막 욕했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던데 그때 그런 것이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은 미루어 이게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그 윤석열과 자승 스님이 그렇게 확 부딪힌 거예요? 지금 이건 거의 정설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부딪힌 건 뭐냐면 여기에 이제 김건희가 아마 관련이 있을 거라고 봐요. 김건희 등장하는구나. 삼각관계. 윤석열, 김건희, 자승 이렇게 해서 이제 자승 스님은 뭐 주로 김건희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하면 김건희가 윤석열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윤석열이 안 들어주면 윤석열이 직접 전화해가지고 자승 스님한테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빙글빙글 돌아다니는 그런 전화 통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아무래도 전화 통화하는 것은 대통령은 바쁘니까. 김건희하고 세세한 얘기를 많이 했을 것 아닌가. 그래서 한간 소문에는 김건희한테 처음에는 돈을 많이 받았다. 승려대 하면서. 승려대 할 때.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무슨 소리냐. 자승 스님이 김건희한테 한 50억을 줬다. 대선 때 대선 자금으로. 대선 자금으로 주고 승려대까지 치르고. 그러고는 뭐 이것저것 요구했는데 안 들어주니까 그렇게 이 자승 스님이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막
전두환 정권보다도 더 심한 저기 정권이라고 그러면서 막 독재 정권을 하고 막 네. 조계종 승려들이랑 막 연달아서 계속 기자회견을 해서 네. 윤석열이를 압박을 하니까 윤석열이가 이걸 이제 협박을 또 하면서 쌍시업자를 막 써가면서 막 욕을 하고 그러지 않았는가. 네. 이런 상황으로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본래는 자승순임과 김건희하고 많은 통화를 하고 했다는 것이 지금 이제 불교계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예. 그러면 그 대선 자금으로 50억 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근데 그럼 김건희한테 그걸 주고서 뭘 요구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자승순임이.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장성 뭐 군 장성 뭐 인사라든가 국회의원 공천까지. 야. 국회의원 뭐 왜냐면은 그 당시에 인도 성지순례 이런 데 갈 때에도 네. 강남에 뭐 사퇴하시오 하는 그 이은재 의원인가 이런 사람들이 따라다녔거든요. 그래요? 이은지 그래서 의원? 그런 사람들 공천을 좀 달라. 아. 아니면은 자승스님이 최측근으로 알려진 자승스님을 평생 모시고 살았다는 어떤 분이 있는데 네. 그분도 비례대표나 아니면 공천을 좀 달라. 뭐 그런 것이 이 불교계 내부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 얘기가 많이 있었죠. 아, 그래요? 이런 것에 대해서 안 들어주는 건데, 네. 뭐 어쨌든 문화재청장 하나는 들어주고 나머지는 아마 안 들어주고 행정관이야 청와대 행정관이야 불교계 뭐 이런저런 것이 있으니까 예. 기독교계 불교계 캐톨릭계 행정관들이 있으니까 네. 불교계 소통을 위해서 뭐 그건 자연히 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가만히 지금 이제 자승스님이 자살하고 난 뒤에 생각을 해보면 네. 정청래 의원의 봉이 김산달 발언으로 해가지고 문화재 관람료가 굉장히 도마 위에 올랐었잖아요. 정청래 의원이 뭘 알고 얘기한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네. 되고 나선가 그 전국의 문화재 입장료 사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419억인가를 국고 그 세금에서 그냥 지원을 해준다. 그래서 전체를 무료 입장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요? 아, 국회에서? 네. 아니 뭐 저기 윤석열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국회에서도 이렇게 하고 해서 이걸 세금으로 해서 전국이 지금 이제 사찰이 무료 입장하게 돼 있는 거죠. 아,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나 김건희 입장에서 보면 아니 내가 이렇게 문화재 사찰 입장료를 무료로 이렇게 해서 국고에서 그냥 지원해주기로 돼서 너희들 신경 하나도 안 쓰게 좀 하지 않았느냐. 대선 때 도와줬지만, 이걸로 좀 퉁을 친다고 자기들은 생각을 했는데, 자승스님의 입장에서는 아니 이건 공적으로 이렇게 그냥 자연히 해주는 거고 나한테 개인적으로 해줘야 되는 게 있지 않겠느냐. 개인한테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나는 지금 청탁을 많이 받았는데, 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역할을 얼마나 많이 해가지고 너희들이 당선되고 그랬으면은 그것도 나한테 좀 나눠줘야지. 이런 식으로 지금 이해관계가 조금 엇갈려서 서로 이렇게 반목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좀 지금 상황에서는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이게 엄청난 게이트네요. 네. 이것도 일종의 엄청난 게이트여서 네. 아마 홍장원 제1차장이 이 얘기한 것이 가정사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아킬레스건으로 떠오를 수 있으니까 아마 홍장원 차장은 의도적으로 이 내가 엄청난 일을 내가 이렇게 덮어줬는데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아마 이 문제를 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 국정원 요원 7, 80명이라는 게 홍장원 차장이 야 성렬아, 성렬이라면 돼. 윤석열 이걸 내가 다 알고 있어. 이거 폭로하면 넌 더 가. 명태균 이상급의 뭐 이게 태풍급이다. 그런데 그래서 딱 흘려버린 거구만 현재에서 홍장원 차장이. 그러니까 이게 또 웃기는 게 네. 불이 나가지고 소방대원이 한 40명 출동했는데 국정원이 80명 출동했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뭐 간첩 잡는 것도 아닌데 네. 이 정도 되면은 네. 이 엄청난 그 숨은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그 국정원 홍장원 1차장이 선거 전에라도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네. 양심 고백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제 그 신 교수 저희 출연했을 때 그 국정원 요원들이 거기 가서 핸드폰이 이제 불탔을 테니까 거기 유심칩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자승스님과 김건희와의 통화 내용, 그죠? 그리고 자승스님과 윤석열과의 통화 내용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빨리 찾아라 뭐 그런 얘기도 나왔다고 그러더라고.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제 생각에는 네. 차에서 그 유서 쪽지가 한 2장 정도 발견이 됐는데 이거 말고도 다른 유서가 있었지 않을까. 그래요? 이걸 숨겨버렸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자승 스님이 그 죽으면은 여러 가지 미스터리가 있지만 네. 승려가 사찰에 불을 지르고 죽는 것에는 뭔가 메시지를 전한 것 같다. 오, 어떤 메시지예요? 당신의 부당함, 강요에 의한 어떤 그 자살, 죽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는 무슨 코너에 몰린 네. 절박한 심정으로 기름통에 불을 기름통을 가지고 불을 지르고 죽으면서 또 일설에는 그걸 죽기 전에 이런저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전화 통화를 몇 번 어딘가에 했다고 하고 네. 그다음에 누군가와는 동영상으로 죽기 직전까지 이게 불을 나가지고 불 타는 모습을 직접 동영상으로 보여주면서 마지막에는 막 뜨거워서 그 소리를 질렀다는 그런 뭐 이 얘기도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스님 말씀 드리는 거 보니까 저도 경각심이 들던데 그 자기가 그 기꺼하고 그 불공을 들이고 부모님을 모시는 사찰이라는 것은 다잖아요, 다. 내 인생 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불을 질렀다. 야, 그런 거는. 그래서 이게 자승 스님이 자기 죽음에 대한 그 부당함, 네. 어쩔 수 없이 내가 죽게 됐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죽었는데 네. 이것이 이제 경찰 조사나 이런 걸로 해서 밝혀졌어야 되는 것인데 하나도 안 밝혀졌죠. 국정원 80명이 동원해가지고 모든 수사를 진두지휘하고 안성 경찰서의 수사 보고서까지 다 막아버리고 네. 전부 다 그냥 싹 다 막아버린 거죠. 그러고는 이제 뭐 미안해서 그런지 윤석열 대통령은 그 당시에 무궁화태 훈장을 수여해가지고 글쎄 말입니다. 뭐 이렇게 좀 입막음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여기에 동조한 조계종의 스님들도 이거 양심 고백을 좀 해야 됩니다. 알고 있는 분들이 있겠지. 왜 저기 이 공식 발표도 하기도 전에 소신공양 자화장이다. 막 그렇게 하면서 그 조계종의 그 교계 기자들에게 그렇게 보도를 요청을 했는지. 네. 그래서 이것은 국정원이 미리서 거기 도착해서 교계 기자들한테 말을 못하니까 자승 스님 최측근이라고 하는 스님들이 오니까 이것을 이렇게 되어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 모든 그 이면에는 홍장원 제1차장이 있다고 보고 네. 윤석열에게 어떻게 보고를 했고 어떤 것 등이 나왔는지 대공 용의점은 하나도 없는데 네. 대공 용의점으로 해가지고 출동을 해서 이게 국정원이 당장 이게 또 비판을 좀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이 분명히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명태균 게이트 이상 버금가는 게 핵폭탄이네요. 이게 만약에 제대로 이게 사실이 밝혀지고 그러면은 이게. 그래서 이제 네. 저는 이제 좀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게 네네. 김건희를 중심으로 한 내란 지금 계엄 세력들 네. 이걸 갖다 윤건희 세력이라고 보고요. 그렇죠. 그 윤건희 블랙홀로 해가지고 지금 이것이 어느 정도 밝혀지고 있고 사실화가 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명건희 블랙홀. 명태균, 명건희. 네, 명태균하고 김건희하고 지금 선거 공천 개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사안들에 대해서 오늘 또 뭐 이렇게 어제 그 뉴스에도 보니까 뭐 권성동이 얘기도 나오고 윤상현이도 나오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 사실들이 나오고 김건희 통화록도 나오고 맞아요. 예. 이렇게 해서 명건희 블랙홀이라고 있어서 이것이 하나가 좀 작동이 되고 이 두 개가 네. 자승 스님의 저주의 블랙홀로 이것을 쫙 감싸 안고 민주당이 됐건 아니면 국민의힘이 됐건 네. 아니면 군인이건 관직에 있던 사람이든 간에 예. 모두가 다 이 블랙홀에 들어가면 네. 노상원의 수거 용어를 빌리면 모든 것이 수거되어 가지고 이 쓰레기들을 수거해 가지고 블랙홀에 넣어서 네. 어디론가에 우주 밖으로 보내버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모든 이면에는 자승의 블랙홀이 작동이 될 거다.
이 거대한 이 저주의 블랙홀. 네. 그래서 작년 10월경인가 김건희가 직접 네. 어디 가막산인가 어디에 가서 이 구술을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 그 저도 언론에서 얼핏 본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그 무당들의 그 기운에 네. 어떤 저주의 뭔가 거대한 흐름이 지금 있는 것 같다. 그래도 이 구술해가지고 이걸 좀 제거를 하고 12월 3일 날짜를 받아서 계엄을 시작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보면 네. 이것이 자승 스님의 저주의 블랙홀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무당들이 그렇게 이제 봤다 이거죠. 그래서 구술을 했다. 네. 그래서 계속 구술하고 예. 김건희가 밤낮으로 뭐 그 용산에다가 뭘 모셔놓고 뭘 하고 뭐 그랬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이거 설로 그런 게 있죠.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식으로 했다. 증거가 노출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가서 정리를 한 거죠. 그렇죠. 자승 스님하고 이 대통령과 혹은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뭔가 오고 갔던 여러 가지 것들이 그동안에 검은 커넥션이 있었다는 얘기고 그런 검은 커넥션이 있어가지고 서로 간에 너무 지났으니까 이제 그만해라 서로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서로 이제 트러블이 그날 극단적으로 생겼고 이걸 더 이상 이제 해결할 수 없다라고 보니까 사실 본인이 정말로 뭐 소신공양이라고 말은 좋게 하지만 하여튼 뭐 내부적으로 돈하고 청탁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관계돼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이제 문제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예. 그거를 서로 간에 이제 이 분쟁이 커지면서 더 이상 어디가 감출 수 없는 지경까지 이제 이르러서 이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고 네. 그것을 마지막으로 통화하고 마지막으로 얘기하게 된 그 이 사람이 그 죽음과 관련된 트리거가 된 문제가 이제 나중에 바깥으로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윤석열이 급하게 국정원 사람들을 거기다 투입을 시켰다는 얘기고 예. 그래서 그것을 잘 처리해줘가지고 되게 이 사람이 이제 신뢰를 얻었다는 것이고 홍장원 전 홍정원이 차장이. 예. 예.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홍정원 차장은 여기까지는 이제 자기는 이제 대통령의 신복이 돼가지고 뭔가 그치.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심하게 되니까 자기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고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된 거고 이게 이제 요점이에요. 네, 네. 방문하게 됐다고 하는 게 20날 예. 오히려 이 사람을 부르면은 자기네들한테 불리한데 멍청하게 제가 볼 계속해서 때도 불러가지고 그래요. 헌재에서 받아주니까 저 갑자기 이제 우리는 안 된다 그날 하지 말자 또 이렇게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불경스럽게 행동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저요? 네, 괜히 뭐 십자가를 중간에 꺼낸다든지 찬송가를 부른다든지 그런 거 큰일 납니다. 자, 아니 워낙 너그러우신 분이라. 이분이 그렇게 꼭 너그럽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 자, 그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명진 스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런 거야말로 너무 불경스러운 아니냐. 네. 목탁 진짜 목탁 소리 근사치에 가깝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주 자비로우십니다. 우리 스님이 큰 스님이었는데 뭐 내부적인 쓴소리도 많이 하시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주지 스님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까? 아까 저기 인사할 때 MB 얘기를 꺼냈잖아요. 네. 그 MB는 제가 그 서울시장 때 네.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하겠다고 한 적이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나는 MB를 하나님께 봉헌하고 싶다. 그랬더니 누가 댓글을 달기를 네. 스님은 하나님께 큰 벌을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더러운 걸 봉헌했다고 그런 네네네. MB 생각이 나니까 또 갑자기 그 생각이 갑자기. 납니다. 네. 댓글 뒤에 숨으시네 또.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 스님은 네. 사실 다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자비롭고 그러시는데 뭔가 이제 나름의 원칙, 특히나 이제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님의 기준에서 약간 불이하다 싶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참지 못하시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것은 종교적으로 괜찮은 겁니까? 그 파사 현정이라고 그러죠. 네. 삿된 거를 파하면은 바른 것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삿된 건 뭐냐 말이죠. 사람들을 괴롭히고 약자에 대해서 다 힘들게 하고 하는 권력 같은 게 이제 삿된 것 중에 가장 삿된 건데 네. MB 같은 경우에는 결국 그 있는 사람과 가난 부자들의 정책을 썼고 또 기본적으로 사회 성과가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는 게 난 제일 부끄러웠어요. 네. 그럴 때 이제 만약에 불의를 보고 그냥 나 혼자 참선하고 그런 것이 옳은 일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가 보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스님만큼은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스님을 모신 이유가 최근에
정청래 의원의 발언으로부터 시작된 불교의 여러 가지 논란들에 대해서 우리 스님의 의견을 좀 여쭤보고자 저희가 또 모셨는데 말이죠. 일단 그 발언 자체가 문제가 있는 발언인 건지 아니면 문제가 없는 발언인 건지 입장료 문제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입장료 문제는 오래됐죠. 네.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 지리산 노고단 올라갈 때 천은사에서 도로를 막아놓고 돈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천은사를 안 들리는 사람들도 지리산 등산 가는 사람들도 입장료를 내기 때문에 그 분규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에서 그걸 고소 고발해가지고 대법원 판결까지 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뭐 계속 문제가 되다가 네. 몇 년 전에 이제 지자체하고 상의를 해서 그 입장료 받는 걸 폐사하고 사찰에 대한 지원을 지방자치단체하고 이제 전라도하고 구례 맺었어요. 군에서 이제 같이 이제 더 도와주는 걸로 해서 입장료를 안 받는 걸로 그렇게 했죠. 안 받는 대신 예산이 좀 투입이 됐군요. 뭐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도 기본적인 뜻은 네. 들어갈 때마다 그 입장료 받는 것 때문에 말썽이 나는데 네. 봉이 김선달 소리도 듣고 네. 그러니까 아예 사찰 그 문화재 입장료는 절 입구에서 받고 등산하는 사람들한테는 돈을 안 받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문화재 그 보수나 이런 비용 같은 건 국고 보조를 하자는 그런 뜻이었는데 네. 그때 비유를 할 때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네. 이 얘기가 이제 스님들로 하여금 우리를 자극을 했나 봅니다. 이렇게 사기꾼 취급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그 화가 났는데 정청래 의원이 결국은 처음에는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없지 않느냐. 네. 비유는 제가 보기에도 말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과를 했으면 좋았을 수도 있는데 네. 결국은 계속 미루면서 점점 좀 확대가 된 거죠. 네, 사과를 처음에는 미뤘습니다. 네, 네, 그러다가 이제 불교계의 반발이 심해지다 보니까 당 차원에서 뭐 당 대표도 가고 원내 대표도 가고 뭐 의원들 뭐 36명도 가고 108배도 하고 당사자도 대선 후보도 가고 갔잖아요. 대선 후보도 가고 대선 후보 아내도 부인도 가고. 가고 엄청나게 이제 사과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불교는 사실 최고의 가치가 가르침이 지혜와 자비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너무 자비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저는 문제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건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저 최욱 선생님하고 네. 똑같이 생각을 하는데 네. 잘못했다고 빌면 용서를 해줘야죠. 용서해야죠. 근데 그것을 끝까지 몰아가서 승려대까지 간 것에 대해서는 네. 저는 다른 목적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다른 목적이 뭡니까? 지금 총무원장으로 있는 원행 스님은 수습을 하려고 그랬어요. 네. 정청래 그렇습니까? 의원 보고도 오라고 그랬고 그래서 정청래 의원이 가려고 하는데 하루 전날 오지 마라. 네. 그 정청래 의원은 실무자선에서 오지 마라고 그랬으니까 네. 이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네. 그래서 저기 조계사를 찾아갔다가 결국은 들어가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거든요. 네. 그 나중에 보니까 조계종의 실세라고 불리우는 강남 원장이라고도 하고 상황이라고도 불리는 자승 원장이 자가받지 말아라. 전 총무원장이죠. 그렇죠. 전 총무원장이 지시를 내려서 결국은 강경 대응으로 정청래 갔군요. 의원의 사과를 안 받는 거죠. 요건 팩트입니까? 예? 요거는 이제 사실로 밝혀진 내용. 그럼요. 아이, 스님이 거짓말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 다 인정하는 팩트냐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승 스님은 왜 이 문제를 자꾸 키운다고 스님은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까? 제가 바라보기에는 제가 그 자승 원장이 종회 의장일 때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선거 운동원을 자철하고 나섭니다. 그래서 747 불교 지원단을 만들어서 스님이요? 예, 자승 스님이 자승이 많은 그래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명박 선거 캠프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직접 이상득 의원을 데리고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해요. 그러면은 내부적인 반발 없습니까, 스님들이? 그때는 반발 없이 다들 그래요? 저만 반발을 했죠. 눈치 없습니다. 네. 그 눈치가 없다 보니까 목이 잘렸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선거 운동을 함께 한 그런 전력이 있었던 스님이시고. 네, 그래서 아마 그 이명박이 그 MB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네.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받죠.
예산 지원도 받고 또 조계종이 사찰 단위로 이렇게 받아가던 템플스테이 지원금이나 문화재 보수 관리 비용을 네. 조계종 총무원으로 전부 다 내려오도록 해서 본인이 그 예산을 나눠주는. 물론 뭐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위원회에서 이제 심사를 하겠지만은 그러나 중문장이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죠. 그럼 불교계에서 이 자승 스님의 권위는 더 많이 올라갔겠군요. 권위 올라간 정도가 아니고 결국은 뭐 어느 절에서 불살하고 싶은데 자승 원장한테 잘 보이면 돈이 나오고 잘못 보이면 안 나오니까 그것으로서 권력의 그 디딤돌 자기 딱 권력을 딱 만들어 나가는데 역할을 한 게 그래서 저는 국가 예산이 자승의 통치 자금으로 쓰였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스님식 표현입니다. 통치 자금. 네, 스님식 표현이에요. 자꾸 일 키우지는 마시고. 그 총무원장은 당연히 투표로 되는 거죠? 네, 투표로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조계종을 많이 발전시켰다는 것이 이제 눈에 보이니까 뭐 지지세가 더 늘어나는 거는 뭐 당연지사였겠네요. 아니 각 사찰마다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예산을 내려보내고 그렇겠죠. 나를 지지 안 하면은 감사 나가고 또 뭐 헌법에서 불러가지고 징계하고 혜택만 줬던 게 아니라 그렇죠. 말 안 듣는 데는 채찍까지 같이. 당근하고 채찍을 같이. 총무원장이 원래 그 정도 권한이 있습니까? 총무원장한테는 그 권한이 없는데 조계종의 권한이 1994년도 종단 개혁하고 난 다음에 총무원장에 있던 권한을 종회로 많이 옮겨놨어요. 그러니까 국회죠. 근데 종회의원을 하나씩 다 관리를 해서 확실하게 3분의 2를 장악을 한 겁니다. 네 사람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정청래 의원 사과를 총무원에서 받으려고 작정을 하고 받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총무부장을 경질을 시키고 11월 달 종회를 자꾸 유예를 시킵니다. 종회의원이 안 모이면 유예가 되면은 예산 결산 종회가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실권은 그러면 자승 전 원장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죠. 그래서 아까 상황이라는 표현을 하셨나 보군요. 그러면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총무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치로 따지면 청와대라고 보면 되고 행정부. 그리고 종회는 의회라고 보면 되겠군요. 그렇게 봐야죠. 호계원은 이제 검찰 뭐 사법부로 봐야지. 이제 그런 전력이 있었던 자승 스님이 이번에 이렇게 강행을 했던 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뭐 배경 설명만 됐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했을 거라는 건 설명이 아직까지는 안 됐습니다. 자승 원장은 속으로 생각이 우리가 이게 신도들로부터의 시주만 가지고 못 산다. 사업을 해야지 된다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어요. 평소 철학이군요. 그리고 주식회사 정이라는 그 생수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생수회사요? 네, 주식회사 정이라고 그러는데 진로의 물을 감노수라는 그 딱지를 붙여가지고 포장지만 바꿔서 생수 장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사업을 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계종에 사는 거죠. 조계종이. 네. 그렇게 해서 주식회사 정이라는 그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에 돈을 얼마씩 총문으로 승려 복지기금으로 내놓도록 합니다. 그 생수 판 수익금 중 일부를. 그 불교가 그렇게 수익 사업을 해도 되는 겁니까? 부처님의 근본 계율법하고는 전혀 안 맞죠. 근데 왜 내부 자성의 목소리 없습니까? 조계종의 현실입니다. 민낯입니다. 일단 난 거기서 걸립니다. 저는 사업하는 거. 네. 이건 아니죠. 웃을 일도 아니죠. 그래서 템플스테이도 하잖아. 그 주식회사 정이라는 게 JTBC의 손석희 그 앵커를 할 때 거기에 보면 뉴스가 나옵니다. 그 주식회사 정에다가 그 납품할 때 그 돈이 딴 데로 흘러가는 거예요. 어디로? 주식회사 정의 이사가 자승의 친동생이 이사로 등재가 돼 있어요. 그분은 스님이 아니고. 그 글로 흘러가는 것을 가지고 조계종의 종무원들 중에 노조를 했던 양심적인 종무원들이 내부 고발했군요.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해가지고 조사를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고발이라는 게 검찰 고발이 들어간 거예요? 서초경찰서에서 수사를 했는데 불기소 의견으로 올리고. 그 당시에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리를 해버려요. 그게 2019년 아마 6월 달인가 되는데 그때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이었다는 겁니다. 19년도. 그래서 저는 2007년 그 이명박 MB가 대통령 될 때 선거운동을 하면서
권력과의 유착 관계 속에서 대단한 그 권세 세력을 갖고 누렸거든요. 예, 그래서 또 이번에도 그 윤석열 후보를 뭐 지원하는 그런 그런 목적으로 의심을 하시고 민주당을 거죠. 겁박하고 민주당에서 그렇게 와서 사과를 하고 잘못했다고 빌고 후보도 오고 당대표도 오고 다 오는데 끝까지 안 받아들인 이유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난 납득이 안 가요. 그 정도면은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 사과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근데 자비를 표방하는 부처님 제자 집단인 조계종이 네. 그 사과를 끝까지 안 받아들였어요. 네. 그리고 승려대회 날도 송영길 대표하고 정청래 의원이 갑니다. 네. 근데 아예 또 못 오게 했어요. 그럼 이건 무슨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우회적으로 지금 자성이 지원하는 거 하고 있다고 아니겠느냐 보는 의심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그 발언이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뭔가 다른 무엇이든 있었어도 문제를 삼아서 이렇게 했을 거란 말씀이시죠? 정청래 의원의 발언이 없었더라도 아니더라도 그냥 그 목적이 있다면 네, 저는 그렇게 보죠. 저는 뭐 그 부분이 이제 의심에 대한 영역이니까. 왜냐하면은 그 JTBC에서 나왔던 그 뉴스 영상을 한번 보면은 네. 사실은 오늘 저녁에 저희 그 명진 TV에다가 영상을 올릴 작정이거든요. 그 보면은 네. 저렇구나 하는 그 느낌이 대부분입니다. 올 것이다. 네. 그럼 사기 행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주식회사 정의라는 데가 페이퍼 컴퍼니, 그러니까 그 한국말로 하면 유령회사인데 네. 유령회사를 만들어 놓고 그 회사 이사를 본인의 친동생으로 앉혀놓고 그 물량사에서 들어온 수익금을 네. 그쪽으로 다 가도록 지시를 내리는 게 나옵니다. 네. 그 생수는 어디서 팔아요? 절에서 팔아요? 아니, 절에서 팔죠. 절에서만 판매가 되는 그러니까 겁니까? 실질적으로 물량사를 한 겁니다. 물량사를 해서 수익금을 승려복지기금으로 쓰겠다고 그래놓고 본인이 동생이 있는 그 유령회사로 그 돈이 흘러가게 만들었던 거를 중앙지검에서 그런 무혐의 처분. 증거들이 분명한데 네. 그 주식회사 정이 있는 주소가 그 이재용 회장이 프로포폴 맞았다가 감옥을 간 정형외과 네. 거기가 주식회사 정의 주소로 돼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사무실도 없어요 제대로? 사무실도 없는 거죠. 그거 되게 특이하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자승스님은 뭔가 좀 쌓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 정부의 편향성 논란을 뭔가 좀 더 부풀렸고 이번 여기까지 이렇게 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추론하신 정치 권력의 거죠. 그 편향성 같은 건 MB 때가 제일 심했어요. MB는 청와대에서 소망교회 간다고 청와대 옛날에 저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도로 다 저 교통 신호 조작하면서 네. 소망교회 예배 보러 다녔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MB는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니는 사람으로 알려졌는데 그 자승스님은 그 왜 또 MB를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까? 형님 동생 하는 사이거든. 그거는 또 희한하네. 너그러우시네. 그러네. 편향성 논란 얘기할 게 아니네. 그 저 청와대에서 저 불교 지도자들 불렀을 때 들어가면서 MB하고 주고받았던 그 수작을 보면은 그 참 부끄럽죠. MB가 손가락 다쳤는 걸 보고 손가락 왜 이렇게 다쳤어? 그러니까는 대통령께서 안 불러주셔서 이렇게 다쳤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그 영상 저희 그 유튜브에다 올려놨는데 유튜브에 고자질 많이 하셨군요. 손 다치다면서? 예. 어디 가시다 그러셨어요? 대통령이 저를 안 불러주셔서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아동받은 살다가 돌아가시는 모습 보면 아이고 또 부질없다. 그런데 현실 속에 가면은 또 그렇게 안 되고. 저도 반복입니다. 똑같습니다. 똑같군요. 다른 사람 비방하고 다른 사람 비난하지 말고 나도 네. 고운 말만 해야지. 근데 마이크 앞에만 딱 잡으면은 그 누구를 또 오늘 자승스님 얼마나 자승스님만 잡다 갑니다 오늘. 요새는 뭐 저 법사 건진 법사. 도사. 네. 몰라요. 건진 법사는 어디 빠진 법사를 건진 건지 그걸 잘 모르겠는데 그걸 건졌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법사 시대잖아요. 근데 왜 나는 안 찾아오나 모르겠어요. 네. 우리 스님도 나 이상으로 조롱해. 강한 분이야. 재능이 있는 분입니다. 네, 어디 빠졌나 건지게 뭐 이거는 사실 저도 하기 어려운 조롱이거든요. 스님이니까 또 하실 수 있지. 네, 네. 알겠습니다.